지금부터 LGBTQ와 자폐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LGBTQ는 여러분 아시죠? 레스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다음에 젠더 큐어. 이제 요즘 말하는 그 성소수자를 말씀하는 거고, 이런 분들에게 이제 자폐증 현상들이 이제 많이 발견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우선 자폐증이 뭐냐? 여러분들께서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셔서 알지만, 옛날에는 이걸 인펀타일 오티즘이라고 불렀어요. 소아자폐증.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전반적 발달장애,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근데 이 안에는 이제 그 사이에 연구가 많이 진행되면서 고전적인 소아자폐증, 비전형적인 자폐증, 레트 장애, 소화기 붕괴장애, 그다음에 소화기 발육지연 및 상동성 운동과 관련된 과활동성 아스퍼거 장애, 이런 그 종류의 이 병들이 결국은 다 자폐증에 속한다. 그래서 자폐증 스펙트럼 디소더란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라고 이제 부르고, 이 안에는 여기서 말한 여러 가지 종류의 자폐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아스퍼거 신드롬은 이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 자폐증하고 좀 다르다. 아스퍼거 신드롬은 좀 다른 종류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계에서는 아직은 다 그냥 자폐증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인구의 약 1 내지 2%인데 요즘 증가하고 있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나중에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폐증의 원인이 뭔가? 옛날에는 이 냉담한 부모, 특히 인텔렉츄얼한 부모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폐증이 잘 걸린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다 교수고, 그다음에 뭐 아주 엘리트이신 분들이 이제 부모로서는 좀 냉담해서 그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폐증이 된다 하는 그런 통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사해 보면 그런 것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이 콘제니탈한 선천적인 뉴로 디벨로프먼트, 신경 발달의 장애로 자폐증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경 발달 자체의 장애는 또 뭐냐? 원인은 뭔가? 유전이다, 염색체 이상, 또 뇌에 타고난 어떤 구조적 이상, 브레인 케미스트리의 생화학적 이상, 뇌 손상, 브레인 인펙션, 감염, 이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신경 발달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자폐증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 요인에는 출생할 당시에 부모 나이가 많은 거라든가, 또 태어날 때 체중이 적게 태어난다거나, 출생할 때 신생아에 이제 여러 가지 병들이 있을 경우, 뇌 손상을 받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피 속에 몸에 세로토닌이 과할 경우, 이런 것이 이제 원인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이거다 하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 발달 장애가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정신 장애는 그 외에도 몇 가지 있는데, 이제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하고, 그다음에 뚜렛 장애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틱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운동 장애, 이런 아이들에 일어나는 그런 증상들이 신경 발달의 장애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와서는 상당 부분의 정신 장애, 정신분열병, 우울증, 양극성 장애, 강박증, 반사회적 인격 장애, 그다음에 물질 남용, 알코올 중독 같은 거요. 이런 것이 브레인의 어떤 잘못이 아닌가. 그리고 브레인의 뇌에 무슨 잘못이 있다면 이는 신경 발달에 어떤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서 신경 발달 장애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폐증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제일 핵심이 두 가지인데, 사회적 의사소통의 장애, 그다음에 일반적이지 않는 반복 행동,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장애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려는 행동을 하죠.
눈 맞추지를 않다거나 대화할 때 뭐 아래를 쳐다본다거나. 이제 옆에 이 사진은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레인맨이라는 영화고 그 주인공이 자폐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여자가 이 남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접근해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자폐증입니다. 이 영화는 자폐증의 세계를 잘 그 묘사했다 해서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복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그 특히 어린아이들 경우에 많이 보는데 이제 그래서 내가 흉내를 내면 여러분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흔히 보는 게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뭘 톡톡톡 치지 않고는 못 가는 거죠. 그다음에 밑에 보도 블록에 금을 꼭 밟고 걸어가야 된다거나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괴이한 반복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한 그 습관을 고집해서 반복하는 거죠. 옆에 사람이 그 애 보고 너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유를 모르는데 하여튼 반드시 뭘 이렇게 대고 댕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아이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폐증 행동입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고집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관심 범위가 좁습니다. 광범위하게 이렇게 보지 못하고 그 좁은 세상에 이렇게 마치 갇혀 사는 그런 현상이죠. 그다음에 비재능적인 감각의 감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감각적인 자극에 아주 과도한 반응을 보입니다. 조금 수가 틀리면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른의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기분 전환이 온다거나. 그런데 이제 또 흥미있는 거는 레인맨에서도 그러지만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아주 비상한 재능을 또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레인맨에서는 그 기억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1985년도 3월 1일은 무슨 요일이냐? 그러면 무슨 요일인지 알아맞혀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재능이죠. 이제 그런 것을 보인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사람 중에 자폐증이 많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여기 명단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뭐 아는 사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진단을 받은 사람도 있고 소문이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자폐증이 아니고 아스퍼거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종류가 다르다 자기들은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인 정상 아까 그 사회 커뮤니케이션 장애라든가 어떤 특정 분야에 고집스럽게 이제 반복한다거나 하는 것은 비슷한 거죠. 이 옆에 그림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요즘 드라마로 나오는 건데 TV 드라마 미드에 엘레멘타리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그 주인공이 뉴욕에 사는 그 셜록 홈즈예요. 탐정인데 우연히 이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이제 자폐증이에요. 그 장면을 보시면 저런 사람이 자폐증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연기를 아주 잘합니다. 근데 이제 셜록 홈즈 자신도 자폐증이에요. 여러분 그 주인공의 성격이 전형적인 자폐증적인 그 사람입니다. 그 탐정 셜록 홈즈라는 사람이요. 근데 이제 이 둘이가 만나서 이제 연애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팬들은 연애가 되기를 바라요. 근데 이제 드라마 극작가 자신은 연애가 성공되지 못하고 실패하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모두 실망했다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그 팬들 중에.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보면 왜 이 두 사람이 연애를 못하는지 그걸 짐작할 수 있어요.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고 이상한 걸 고집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귀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폐증은 이제 말씀드렸고 그 성소수자,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가 그럼 자폐증이 있는가 하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것을 별로 관심 없이 이제 봤는데 요 2, 3년 사이에 이런 논문이 지금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콜로퀴움에서 제가 발표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핵심은 자폐증 환자들 중에 비이성애자가 많다 이겁니다.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 여기서 이제 무성애란 말이 다시 또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은 무성애가 드문데 이제 무성애도 요즘은 그 성진함 장애의 하나로 보거든요. 근데 이런 말하자면 자폐증 사람 중에 이런 비이성애자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성 교제를 못 한다는 뜻이죠. 그건 금방 짐작이 됩니다. 아까 내가 영화 드라마에서 보이듯이 그런 사람이 만나면 말하자면 대화라든가 데이트라든가 그다음에 성행위 이런 거를
말하자면 해내기가 어려워요. 말하자면 이게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뭐가 맞질 않아가지고 이게 삐뚤어집니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옆에서 보면 불행한 일이죠. 분명히 속으로는 서로 좋아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통계를 보면 이런 논문이 지금 지난 몇 년 사이에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자폐증 환자들 중에 비이성애자가 많다. 그 다음에 자폐증 환자 중에 트랜스젠더가 많다 하는 논문이 나옵니다. 이거 뭐 자세한 걸 제가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이유가 없는데 그 통계들이 복잡하니까요. 하여튼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트랜스젠더들 중에 자폐증이 많다. 그러니까 이 두 그룹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연관이 있으니까 이쪽 그룹에도 이쪽 그룹이 많고 이쪽 그룹에도 이쪽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비판자들은 통계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숫자가 너무 작다, 또 그 셀렉션 바이어스, 그 연구 대상 환자를 선택할 때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 이제 그 제가 결정적이라는 말을 쓴 거는 5개의 독립된 논문을 메타아나리시스를 했어요. 그 대상 환자 수가 64만 명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스젠더와 트랜스젠더 사이에 자폐증적인 현상이 얼마나 있는가를 이제 그 리뷰를 해보니까 하여튼 확실히 이제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뭐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 그룹 사이에 어떤 그 관련이 있는가 하는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LGBTQ 그 사람들의 신경 발달과 자폐증이 관계된다. 그러니까 신경 발달을 기반으로 해서 두 그룹이 그 현상이 나타난다 이제 두 그룹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죠. 그러니까 자폐증 환자들과 그 비이성의 사람들의 기본 공통적으로 신경 발달의 장애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경 발달의 장애와 관련해서 그 이제 어떤 심리 상태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 이제 그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마인드 블라인드네스. 아까 이게 말하면 그 커뮤니케이션 장애와 같은 말인데 조금 말을 바꾼 거죠. 마인드 블라인드네스라는 말을 하고 그다음 티어리 오브 마인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 처음 발견한 용어들인데 마인드 블라인드네스라는 말은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마인드에 눈이 멀었다는 뜻이죠. 티어리 오브 마인드는 저 사람이 왜 저런 식으로 그 행동하는지 마음을 쓰는지를 내가 판단해보고 그 논리를 갖춰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표정을 보니까 화가 났구나. 이게 이제 티어리 오브 마인드죠. 그런데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를 말합니다. 이 단어 자체는 능력이 없다는 말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theory of mind라고 그러면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없다. 우리 쉽게 말하면 이 두 가지 상태가 이 두 그룹의 공통적인 정신 상태. 그러니까 LGBTQ도 이 두 가지 마음씨가 있고 또 자폐증도 이 두 가지 마음씨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 상태의 그 원인은 신경 발달의 장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다른 정신장애에 적용해 보면 예를 들면 정신분열증이나 양극성 장애, 치매, 반사회적 성격, 그다음에 정상 노인들도 이 두 가지의 정신 상태를 보이는 걸 알 수 있다. 저도 이제 노인이니까 저도 마인드 블라인드하고 테어리 오브 마인드가 없나? 저도 생각해 보니까 좀 있어요. 요즘 와서 이제 좀 고집이 세어지고. 방금 오기도 전에도 아들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정치 문제 가지고 팍 붙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머리가 컸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있고 나는 좀 더 고집이 세고 해가지고 이게 다 야 우리가 왜 싸우냐 그냥 그만하자 그랬습니다. 하여튼 마인드 블라인드네스, 티어리 오브 마인드라는 그 상태가 이제 날이 갈수록 우리한테 중요한데 이 두 기능이 부족하면 이제 그게 자폐증이고. 그리고 지금 그 LGBTQ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에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다 신경 발달 장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신경 발달에 대한 얘기를 좀 이게 뭐 여러분이 들으면 알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조금 한번 소개해드리면
뇌의 이제 발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경 발달이란 게 뇌가 발달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뇌가 커지고 그다음에 그 기능이 어른의 기능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과에서는 인간의 마음, 행동, 정신 이거는 다 뇌에 기반한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의학이거든요. 정신학은 의학이고 정신에 관한 의학이니까 그 이론을 이제 뇌에서 찾는 그 상황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뇌를 잘 몰라니까 정신 분석, 무의식, 자아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뇌과학이 활도 발달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거는 뇌에 대한 연구를 해야 우리가 약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약의 또 중요성도 있고 하니까 신경과학, 뇌 발달 이런 데 아주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신경 발달, 뇌 발달은 두 가지 이제 방면이 있는데 하나는 거시적으로 이 뇌가 어떻게 달라지는 과학이 있고 그다음에 미시적으로 세포 수준이나 생화학 수준의 뇌가 어떻게 또 발달하는가 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뇌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커집니다. 그래서 뇌의 발달 장애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뇌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 기능은 어린아이 때의 뇌 수준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덩치는 커졌지만 하는 행동은 그 뇌는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 그런 것이 뇌의 발달 장애입니다. 그럼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생각하면 어린아이 여러분 키우는 애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인드 블라인드 하죠? theory of mind가 없죠. 공감을 잘 못하고 고집 피우고 건드리면 소리 지르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자폐증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성향이 어른이 된 다음에도 그대로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경해부학적으로 내려가면 이게 이제 그 신경세포의 발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애초에 태아 때는 그 세포가 이게 뇌세포인지 피부 세포인지 이게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태아가 자라면서 신경세포가 나오고 그 신경세포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신경회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많이 만들어지다가 쓸모가 없는 거는 다 도태돼요. 이제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자폐증은 확 신경세포가 많아져 가지고 적당히 줄어들고 말하자면 efficient 이 효율성이 있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수가 많아요. 그러면 신경세포들의 회로가 너무 많아서 말하자면 통제가 안 됩니다. 그 아이들 보면 전구난방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건드리면 다 반응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보고 결정해서 안 할 건 안 하죠. 이렇게 되는 게 뇌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가 성장하지 못하면 ADHD, 중구난방이 되죠. 그러면 거기 쓸데없는 회로들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걸 없애줘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그게 정상 발달이 되는데 자폐증은 그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다 이제 신경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이드가 말한 어릴 때 상처를 받으면 노이로제가 된다. 그 이론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릴 때 상처를 받으면 이 신경 발달을 연구하는 사람은 뇌에 손상이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발달하고 있는 뇌에 손상이 가해진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커서 자폐증이 되거나 ADHD가 되거나 정신분열병이 되거나 안티 사이코패스가 되거나 이런 식이 이제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옛날에는 어릴 때 상처를 받아서 병이 된다고 봤는데 지금은 거기다가 어릴 때 상처를 받으면 뇌가 변한다고 보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신경가소성이라 그래요. 뇌의 세포 수준이나 분자 수준이나 그로스 아나토미, 거시적인 것도 어릴 때 데미지를 받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 뇌의 성장이 지체되고 변형을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요즘 신경 발달 이론인데 자폐증이나 이제 말하자면 LGBTQ도
그런 메커니즘이 그 배우의 어린 시절에 있었을 거라고 지금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자폐증적인 증상이 이런 LGBTQ에 많이 나타난 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리뷰해 보면 프로이드의 그 어릴 때 상처가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것도 신경 발달적으로 말이 돼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고, 그다음에 학습 이론, 우리가 그 파블로프라든가 스킨너의 그 이제 컨디셔닝 얘기라든가 오퍼란트 컨디셔닝 얘기도 전부 이 발달 장애, 기억 장애 이런 걸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적으로 자폐증, 뚜렛 장애, ADHD 이게 다 이제 신경 발달 장애고, 이런 사람들의 펑셔널 뇌 영상을 찍어보면 MRI나 CT를 찍어보면 거기에 이제 그 데미지가 있다는 걸 지금 다 밝혀낼 수 있죠. 정신분열증도 마찬가지,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과거 소아 시기에 경험한 차별, 학대 이것이 뇌 발달을 방해해서 여러 가지 정신장애가 될 취약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지금 봐서는 LGBTQ도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거는 이 영화 보셨어요? 나 이거 여러분하고 공통의 경험이 영화이기 때문에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혹시 보셨어요? 머큐리.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죠. 그 천재 소년. 근데 이게 행동 기억나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리피티션, 반복하는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어디를 데려가도 얘는 항상 이러고 있어요. 뭘 보라 이건데 쳐다보면 그건 뭐 없어. 근데 이 행동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죠. 눈을 그쪽으로 들여다보고. 이걸 이제 그 소아정신과에서는 자기 자극이라는 말을 씁니다. 셀프 스티뮬레이션 하느라고 이래. 이 자폐 아들은요, 이 말 그대로 그 자신과 환경 사이에 벽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폐쇄를 해놓기 때문에 스스로 몸에서 자극을 만들어내야 돼요. 모든 인간은 자극이 없으면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극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반응하면서 성장하거든요. 근데 자폐아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극을 만들어내서 셀프 스티뮬레이션을 해요. 이러고. 바깥에는 상관이 없고 자기 혼자니까 이게 정신분석적으로는 이걸 이제 오토 에로티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그 자폐적인 행동이 요 아이 모습에서 우리가 재능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근데 얘는 암호를 풀어요. FBI가 뭐 누군지 CIA가 만든 그 아무도 풀 수 없을 거라는 그 퀴즈를 만들어냈는데 얘가 그걸 풀어요. 그래서 이제 그 CIA에서는 이제 적국이 그걸 푸는 줄 알고 그 범인을 잡으러 다니면서 이제 일어나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의학신문에 난 건데 어제 지난 5년간 애들 안전사고는 줄었는데 뚜레 증후군은 증가하고 있다 이거죠. 이 뚜레 증후군이 신경발달장애거든요. 전형적인 거고 이제 같은 의미로 자폐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폐증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 전에 그 세바란스 출신 의사인데 예일에 있는 사람인데 김 선생이라는 분이 한국의 자폐증을 조사했더니 5%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한국의 지금 어린아이들 사이에 인구의 1%, 2%가 아니고 5% 정도 자폐증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국민학교에 가서 30명 아이들을 보면 차분히 앉아서 선생님 수업 듣는 애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다 딴짓하고 지금 이런다고 하는 말 들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늘었을까? 신경 발달 장애가 왜 요즘에 이렇게 늘었을까? 그건 저도 잘 모르는데 뭐 짐작하는 바가 있죠. 저는 이제 그 가끔 농담삼아 공해 때문이다. 공해가 심해가지고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제 폐하 발달에 그 미세먼지가 아마 영향을 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틀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문화적 함의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신경 발달이 장애됐다는 것은 어린아이 상태라는 것이고 어린아이 상태라는 것은 동물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인간답지 않은, 그러니까 뇌도 그런 구조를 보입니다. 이게 이제 정신분석하고 뇌과학을 합친 하나의 이론인데 트리온 브레인, 세 상태의 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뇌가 대뇌피질, 변연계, 그다음에 뇌간 이 세 가지 구조가 되어 있는데 각각은
말하자면 인간의 그 행동 중에 동물적인 행동과 인간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티즘이 보이는 상동적 행동, 이 원래는 생명 유지의 기능이었어요. 동물적인 행동인데 이게 인간의 현재 행동에 남아 있는 거죠. 이런 동물적 행동이 왜 상동적이냐? 그거는 이게 동물을 건드리면 하는 행동이 동물들이 똑같죠. 뭐 예를 들면 건드리면 동물이 움찔하고 공격하려고 그러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드리면 일단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화가 되기 때문에 점잖게 또 그걸 카모플라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행동은 기본은 동물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브레인 그 피질의 기능으로 행동하지만 기본은 변연계나 브레인 스템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뇌 피질로서 컴플라지가 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뭔가 할 때 얘기를 하면 네이처 vs 누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이처는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고 브레인 중에서도 변연계나 뇌간의 펑션을 이제 우리가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만이 어려서부터 부모 훈육과 사회 교육을 통해서 이 동물적인 스테레오타입의 행동을 넘어서서 문화적인 행위를 합니다. 즉 대뇌피질의 행동을 하죠. 그렇지만 어떤 위기에 처하면 상동적 행동으로 금방 나타나 버려요. 근데 그 상동적인 행동을 그 위기가 아닌데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정신장애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LGBTQ를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설명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행동은 치료는 그 뇌의 어떤 그런 기능을 성숙시키는 겁니다. 성숙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찾는 거고,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는 또 정신의학에서 많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이용해서 이제 할 수 있죠. 이 자폐증적이 하나의 그 이제 대중문화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겁니다. 뭐 동성애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현대사회 문명이 자폐증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거리두기가 그냥 다른 말로 하면 그 자폐증이에요. 거리두기가.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이 거리두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게 더 좋다. 아, 잘 됐다. 이게 더 좋다. 어차피 잘 됐다. 그러면 그 자폐증적인 사람이에요. 이왕 집에 있는데 다 집에 있으니까 뭐 잘 된 거죠. 그러면 그래서 옛날에 비가 오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비 오니까 아무도 데이트 못 할 거 아니냐. 잘 됐다. 기분 좋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문화적으로는 요즘 이제 그 남녀 사이에 거리두기가 심해요. 뭐 비혼, 미혼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요즘 이제 문화는 LGBT를 이제 정당화하는 또 분위기라서 이 두 가지 현상이 상승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교훈이 이제 방해를 받고 있는 셈이죠. 그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아까 이 LGBTQ가 신경 발달의 장애라면 이걸 성숙시키도록 말하자면 자폐증 치료하는 방법을 응용하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그 자세한 거는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죠. 결론은 연구 방법에 따라 결과는 다양하지만 연구들에 의하면 자폐증 사람들 중에 LGBTQ가 많고 또 LGBTQ 사람들에게 자폐증 경향이 많다. 이 두 상태의 관계에서는 원인적인 것이 공통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다. 신경 발달의 장애가 사회관계에서의 미숙성과 또 정보 부족으로 나타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성애 같은 일반적인 인간관계를 발달시키는 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끝이죠?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폐증이 있는 LGBTQ 사람은 이중소수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요즘. 이중 피해자. 이제 그 LGBTQ 때문에 이제 또 차별을 받고 또 자폐증적인 행동 때문에 또 차별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맞는 맞춤 교육과 또 맞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크리스천은 이런 이론에 근거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또 얘기할 게 많지만은 오늘은 이 정도 소개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